안녕하세요. 저는 동원초등학교 배주영이라고 합니다. 어, 토론회라고 하면 원고 써서 내야 되는데 제가 원고 써서 내면 못 나오겠는데요. 해서 이렇게 제 것만 어떻게 이렇게 PPT가 인쇄돼서 나왔네요. 네, 틀을 깨는 것도 괜찮죠? 네, 어차피 사례 발표 중심이라고 하셔서 네, 그냥 이렇게 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25쪽 보시면 저희 학교는 매주 목요일 날 토론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하고 왔어요. 1학기 교육과정 평가회 겸해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매주 목요일 토익교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한 달이면 되겠지, 뭐 두 달이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학기 내내, 1학기 내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조금씩 회의하던 과정들이 제가 이제 이 원고 안에 있는데요. 처음에 온라인 수업 준비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뭘 중심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뭐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어떤 플랫폼을 쓸 거냐, 이거보다 먼저 생각할 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던졌죠. 그래서 그럼 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플랫폼을 정할 거며, 그리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사실 저희는 이 결정된 것이 3월 초부터 계속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저기였죠. 그냥 그 휴업 중이었죠. 네, 휴업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부터 이제 소통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아이들이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련의 엄마들이 가지는, 아빠들이 가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줄 것이냐부터 저희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얼굴을, 사실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 등교 계약 전까지 선생님 얼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을 얼굴을 못 보다가 이제 처음 이제 그렇게 봤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지점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 얼굴 보여주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목소리만 듣는 것과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관계를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3월을 지나서 4월 넘어가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게다가 1월 달에 2월에 학교를 안 나오는 상황으로 저희가 방학을 한 3달, 4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습관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애들 늦잠 자고 잘 안 일어날 거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이제 그때 또 얘기가 된 거죠. 다른 학교가 2월에 애들을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다른 학교처럼 좀 달랐을 텐데, 저희는 2월에도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컴퓨터 앞에라도 앉혀서 선생님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이제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 쪽 넘어가면 온라인 교실 준비 협의 내용 중에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좀 큰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선생님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그거예요.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반드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 초기에는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육과정 안에서 좀 더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편한 교육과정을 앞으로 가지고 오자. 뭐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5월, 6월 넘어가면 여름 되면은 애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격 수업 준비는 또 학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과목 나누기 같은 건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자세한 것까지도 사실은 다 이제 회의 시간에 이렇게 큰 줄기들을 짚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줄기를 짚어 나가면서도 사실 학년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다 정했어요. 저희 그 밑에 26쪽에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뭐가 되게 정신없는데, 제가 이거는 PPT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로 나오는 것들이라 지금 내용을 가려버렸는데, 이게 학년마다 원격 교육 방식, 학습 관리하는 방식, 출결 확인 뭐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갔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게 가? 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신없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뭐 애가 둘이나 있으면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표가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원고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 동그라미 속에 들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학년 아이들 발달 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년은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게 언제까지 쓰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편한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학년 구성원의 의견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연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플랫폼 활용이라든가 기기 활용, 또 이제 저작권 연수 같은 것들을 많은 소스를 드리고 또 직접 학교에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상황이 된 거죠. 그게 26쪽에 이제 나와 있는 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등교 일정이 나왔어요. 등교 일정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제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등교를 아이들을 시킬 것인가를 학년 단위에서도 하고 전체로서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첫 번째가 학년 발달에 맞는 등교 횟수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냥 일괄적으로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반을 뭐 3분의 1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나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년은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주 2회 등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홀수 짝수로 나눠서 선생님들은 똑같은 수업을 2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22명, 24명까지 있는 반들인데 한 번에 애들이 10명, 12명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새롭게 알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까지 20명, 30명 데리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인원수를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 건지를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2번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학교에 나와서 내가 체크를 해주는 게 맞지, 얘네들을 TV를 보게 하고 컴퓨터를 보게 하면서는 절대로 이 교육이 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나오게 되면 등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수업을 시키자.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 나왔을 때조차도 애들한테 계속,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그 평가 문제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과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야지 애들을 계속 수행평가만 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화예술 수업도 저희가 판단을 했죠. 할 수 있는 수업과 할 수 없는 수업을 좀 나눠서 했고,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부장인데 선생님들이 엄청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1학기 동안 제가 평소에 일하던 거에 한 2~3배를 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학교는 기초학력부장 관련해서 이제 클래스를 열고 있는지 못 열고 있다는 얘기를 대부분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등교하는 아이들 중에 기초학력 필요한
그 수업이 필요한 애들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죠. 이게 다 선생님들의 요구로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아름다운 숫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운 표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걸 결정하는 게 그 조희연 교육감이 3분의 1 등교하라고 이렇게 딱 갑자기 이제 저 퇴근하는데 그거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이거를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면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다 그 언저리 숫자로 이게 그래도 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2번을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학년은 그렇게까지 이제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학년, 5학년 한 번만 나오잖아. 라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에서 6학년은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우리는 하겠다. 애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난 그게 좋겠다. 또 잘하시는 또 분이 또 계시긴 했어요. 그런 기기 다루는 거에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학년 특성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학년 자율과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 공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평가 계획 세우는 것도 저희가 교사가 28명 중에 이날 11명이 참여를 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정할 때 보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보면 평가 안 해도 된다 가지고 이제 다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수업했는데 왜 우리가 아이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안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이제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열심히 수업하고 그 결과를 아이 관찰한 걸 가지고 그냥 통지를 하되 이제 안내문을 좀 내보내자. 그러니까 이전 연도와 같은 식의 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등급화 시키거나 단정 짓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이런 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서술형으로 이제까지는 저희도 단계형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예 바꾸면서 저는 내년 후년 계속 쭉 이렇게 끌고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계형이 있었는데 아예 학기말 종합 의견으로 다 뭉뚱그려서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를 충분히 서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 이전까지는 하던 대로 하자가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먹혔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또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까지 같이 또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30초까지 넘어가고요. 31쪽 가시면 저희가 이 사후협의회 5, 6학년군 하는 이 협의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선생님들께서 또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한 달, 2달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2학기에는 설마 이러겠어? 이러면서 2학기 때 모든 걸 밀어놨는데 그걸 2학기 때 다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뭐라도 하나 당겨서 좀 미리 해놓으면 안 돼? 애들이 어차피 오지도 않잖아. 내가 뭐 영상을 찍어 올리든 실시간 쌍방향을 하던 간에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고 선생님들이 어쨌든 여유가 있는, 물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많아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율장학 앞으로 좀 옮겨갖고 하면 어떠냐. 그리고 원격 수업이 뭔지 정말 우리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또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제안들은 다 그 교직원 회의에서 다들 이렇게 말들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보자 하고서는 갑작스런 이 원격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자율장학을 하고 수업 나눔까지 하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나눔 여기 이렇게 마스크 쓰고 누가 발표하고 있는데 이분은 특수반 선생님이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수업 나눔 같은 것들을 해도 사실 특수반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리니까 준비까지 다 하셔가지고는 저희한테 이렇게 아예 발표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아이 하나하나 보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원격 교육으로 그 하나하나 아이에 맞게 자료를 만들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수업 나눔을 했고요. 오늘 또 게다가 이제 평가회를 한 3주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왔는데 선생님들께서 설문도 사실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됐어요. 결국은 하게 됐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 되게 설문 문항도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또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놓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교장 교감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런 문항이 필요해. 저를 계속 괴롭히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죠. 계속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일자로 쭉 구글 설문 하려고 했더니 뭐 우리 학년은 우리 학년 걸로만 딱 해서 자기네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을 또 나눠야 되는 제 업무 능력이 뾰롱뾰롱 다 자꾸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몇 주째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때 나온 제가 오늘 평가회 하면서 그 설문 결과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발표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하는 것,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한 거 이상 사실은 대면 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원격 수업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인 거고 이걸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를 여전히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고민하고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학년에서 더 얘기를 해보자 여기까지 동의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33쪽 넘어가 보면 올해 사실 그 34, 35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사례들이 좀 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사실 앞에 그런 회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집중적으로 연수를 했던 거 이것도 되게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2월에 새학년 준비 워크숍 직무 연수를 제가 15시간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교육청에서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정 중심 평가를 억지로 좀 하게는 됐어요. 근데 이 억지로 하게 된 게 이 첫 번째 했던 거 준비 워크숍 연수하고 연결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기 학년에 그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을 또 2월 중순에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연수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다 막혀버려가지고 아마 다른 학교들 계획하는 학교들이 저희보다 다음 했었던 학교들은 다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까지 다 하면서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34, 35쪽에 있는 막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열심히들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다른 교학공 연구 모임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데 학교 나가서도 도대체 뭘 하고 애들이 돌아오는지를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뭐 아무것도 중심도 없고 흐름도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껴 넣은 것 같은 교육과정. 물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교사죠. 제 연구 모임 동료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료니까 그런 걸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일반 학부모라고 또 모르진 않을 거예요. 큰 흐름이 있는 안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는 학부모들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게 학년 운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초중고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원학습 공동체도 저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초등은 특히 더 학년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학년에서 이 위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 36쪽에 제가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소감을 이제 작년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넣어봤는데 저 여기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거죠.
교과서 앞에서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하다가 내가 큰 틀을 보면서 하게 된다는 그런 걸 느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료성을 느꼈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래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고 내년에 좀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소감을 이렇게 썼는데, 이 교원학습 공동체가 자발적 동기를 북돋워주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 위에 그래프 같은 이 그림으로 도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뭐 업무 정상화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년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허용적이어야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어디서나 어떻게든 꺼내놓고 그걸 또 서로 받아들이고 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저희도 갈등이 있었어요. 지난주 평가회 때 대전이 일어났죠. 오늘 어떻게 2차 대전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너무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마무리가 되는 과정 자체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 상황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갈등 상황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특히 더 혁신학교이고 이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갈등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다. 또 어떤 절차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그럼 배려할 수 있게 뭐 소규모 단위의 TF로 이런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전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정말 학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율적으로, 그 밑에는 이제 허용적인 학교 분위기, 이거는 관리자의 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리자와 교사 그리고 교직원까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